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내 아는 분 거북섬에 투자했는데 안 나가서 이자만 3,400만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북섬 타임. 거북섬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거북섬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몇 번 알려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북섬 말 그대로 섬입니다. 섬인데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섬이라고 하면 이제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 있죠. 무인도 같은데 그런 걸 섬이라고 하죠. 뭐 독도, 울릉도, 그러니까 육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섬입니다. 근데 이 거북섬은 그런 섬이 아닙니다. 육지와 붙어있는 인공섬이에요. 인공섬. 인공섬은 뭐냐 하면 원래 섬이 아니었는데 땅을 메워가지고 섬처럼 만든 공간입니다. 사람이 만든 섬이죠. 인공섬. 그래서 이 거북섬을 보시면 그 유튜브나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거북이 모양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섬이라는 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땅을 메워가지고 공사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로 잰 것처럼. 그런 인공섬이고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오동과 가까워요. 백오동. 요즘 많이 나고 있는 그 백오 신도시 있죠. 백오동에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와 방조제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 시와 공단 쪽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쪽이 굉장히 공기나 어떤 좀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공단이 끼고 있는 지역은 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폐수란 면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공장이 돌아가면 이제 공장 하수구로 각종 이제 그런 유해 물질이나 폐수 오물 같은 것들이 이제 하천으로 흘러가서 그 하천이 흐르르 흘러서 이 바닷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 문제나 오염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야 쪽은 공기가 안 좋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섬을 만들고 리조트를 만들고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만들고 거기다가 상가 건물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막 별로 좋지도 않은 공간에 섬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것저것 지어서 올리고 했던 게 이해가 돼요? 지금 와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분양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거금을 들여가지고 분양을 받았던 것일까? 이게 왜 분양을 받았냐 하면 한창 이제 그 영끌붐이 일어났던 시기랑 좀 맞물려요. 이 거북섬 지어질 시기가. 사람들이 좀 이 부동산에 미쳐 있을 때, 아파트나 이제 건물에 미쳐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붐이 일어났냐 하면 사면 무조건 오른다. 새 거 사면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싸게 사는 거고 나중에 사면 더 비싸게 사야 된다. 지금 시기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아예 사지도 못한다. 그래서 어떤 말이 등장을 했습니까? 벼락거지는 말이 등장했잖아. 벼락거지 무슨 말이냐?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졸지에 거지가 돼버렸다. 라고 해서 벼락거지란 말이 태어났죠. 참 웃기죠 여러분. 아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집을 못 샀다는 이유로 어떻게 거지가 되는 거지? 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진짜 벼락거지 누구냐? 좀 이렇게 거북섬에 말도 안 되는 분양금을 내고 투자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졸지에 이제 어떻게 보면 벼락거지가 된 거죠. 여기에 상가 이제 분양비를 보면 놀랍니다. 정말 비싸요. 저도 이렇게 비싼지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많이 비쌉니다. 와, 정말 많이 비싸. 자, 거북섬 상가 분양 대금이 거의 4천만원, 평당 4천만원 넘습니다. 아니, 웬만한 신축 아파트도 평당 4천만원 안 넘지 않나? 근데 이런 신축 상가 분양비가 4천이 넘었습니다. 4천이. 제가 찾아보면 이게 그 자리마다 틀린데 2평짜리 작은 상가 분양비가 1억 5천만원. 그럼 평당 얼마예요? 7,500만원. 이거 뭐 거의 강남 아니야, 강남?
자, 16평 상가는 분양비는 9억 원. 그러니까 이제 평당이 5,200만 원. 13평짜리 상가 분양비는 7억 5천. 그러면 거의 한 평당 거의 6천만 원 꼴인데,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마영선 근처에 거의 컨디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근데 이런데 왜 겁도 없이 상가 분양을 받은 거죠? 난 이게 말이 안 돼, 상가 분양기가. 이거를 너무 겁도 없이 의심도 안 하고 분양 받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생판 모르는 동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부서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제가 얘기하니까 아는 거잖아, 여러분.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거부성 평균 분양가가 4천만 원입니다. 1층짜리가 4천만 원. 최소 분양금이 4천만 원. 이 아파트보다 말이 안 되죠, 보다. 아파트 이 정도까지는 안 가. 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대출받은 겁니다. 예, 이 상가 분양받은 분들이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상가 분양금이 7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자기 돈은 한 1억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돈은 뭘까? 나머지 돈은 다 대출이에요. 다 대출이야. 영끌한 거죠, 이게. 예. 아마 저 거북섬 상가 분양받은 분들은 대부분 영끌이에요. 대부분. 저기가 상가 분양금이 한 6억에서 싼 건 6억, 비싼 건 막 13억씩 가는데, 아니 생각해봐. 웬만큼 돈 많은 사람이 하더라도 저거를 현금으로 다 마련할 수 있겠냐고요. 뭐 아직 못하죠, 여러분. 그러면 자기 본인 부담 있어도 한 1억밖에 없고 나머지는 싹 다 대출이에요. 굉장히 극단적인 투자죠, 여러분. 그래서 한 5억, 6억씩, 심한 분들 8억씩 대출 받았습니다.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은행에서도 이런 막대한 돈을 어떻게 대출시켜주는지 이것도 의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뭐 저 상가금을 다 지워도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한 6억 대출 받았습니다. 한번 계산해볼까? 얼마 나오는지. 자, 계산해보겠습니다. 6억. 자, 대출 30년, 360개월. 연이자 5% 잡을까? 5%? 5% 잡읍시다. 계산. 자, 6억 대출받고 상환기간 30년. 그리고 연이자 5% 잡았을 경우 월 갚아야 되는 돈이 320만 원입니다. 숨만 쉬어도 320만 원. 아마 이자가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 5%면 지금 낮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서 관리비까지 하면 한 50만 원. 350만 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 지금 몇 년째 공실입니다. 지금 공신이 돼가 막 3년 넘은 것도 많다고 하는데,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돈만 나간 거야. 나 여기 이미 거금을 갖다 부었는데. 거기다 이거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거. 이거 이제 대출금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가도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삽니까, 이거를? 뭐 사도 완전 헐값에 팔리겠지. 팔려도 문제야. 팔려도 너무 헐값에 낙찰되니까, 뭐, 한 8억짜리 상가, 뭐, 경매 시장에 나와도 막 1억건 초중반 때 막 낙찰돼봐요. 그럼 남은 대충 어떻게 갚냐고. 못 갚잖아요, 이게. 근데 이런 상가가 뭐 전국이 많이 있긴 한데 유독 여기가 많이 심각하긴 해요. 여기하고 오히려 수도권 상가가 더 심각해, 지방보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오히려 상가 분양비가 말도 안 비쌌단 말이에요. 신도시 같은 데 있죠. 좀 부동산 거품이 심했던 것이 아무래도 상가 거품도 심해요. 많이 심해. 여러분 서울 같은 데 가더라도 저기 위례 신도시나 저 헬리오시티 같은 데 가보면 아파트는 좋아. 인정해. 근데 상가는 텅텅 비어 있어요. 밤에 가면 사람이 없어. 거기는 더 비싸. 거기는 상가 분양이 더 비싸요. 거기 15m가 없을걸요, 아마? 그분들도 연끌했을 거 아니야. 거기도 몇 년째 비어있는 상가 많을 텐데, 그분들은 그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하고 그 관리비를 어떻게 부담할까? 아마 이런 곳이 엄청 많겠죠. 거부서뿐만 아니라. 아무튼, 여러분, 무언가에 홀려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돈을 대출받아서 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부성 꼬라지 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도 거부성 상가 분양 시 계약금까지 대출로 해서
자금까지 풀대출인데 지금 파산 신청한대요. 근데 과연 파산 신청이 될까? 야, 풀대출. 야, 뭐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없냐? 아니, 저 상가 아까 봤잖아요.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이거 풀대출 해준다고? 이거 자문금이 없는 거잖아. 가진 게 없는데 대출을 풀대출을 한다고? 야, 정말 양심 없네.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뭐 개털인데 도대체 대출 왜 준 거야? 아니, 풀대출이 뭐예요? 가진 게 없는 거잖아. 개털 아닙니까? 어? 이런 개털인 사람을 은행에서는 대출 다 해준 거잖아. 참. 아니, 파산 신청한다고 해줄까요, 여러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파산 신청은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 파산도 아무나 안 해주고 거니와 만약에 파산 선고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그때부터는. 난 산성장이야, 산성장. 어? 그냥 파산 선고 받는 순간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너는 잉여인간이다. 평생 잉여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 자신 있습니까? 네, 파산 선고 받으면 불이익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렇게 파산 신청하는 사람은 정상으로 보겠냐고. 여러분 주변에 파산 선고하면 그 파산 신청해가지고 선고받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올리겠습니까? 밥 같이 먹을 거야? 일 같이 할 겁니까?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인간적 문제 있는 건데. 재정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데 누가 이 사람 같이 하겠냐고. 여러분 파산 선고 받잖아요. 취업도 못하고 뭐 보험도 가입 안 되고 통장 개설도 안 될걸, 여러분? 저 건강보험 자격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다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 파산 선고 받으면. 그 말 그대로 그냥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능력도 안 되면서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큰 돈 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사람들이 피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뭐 대출 받아 투자했는데 뭐못 갚는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누가 인간을 볼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능력 안 되면 뭐 대출 받아서 뭐 해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